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 대형 산불, 해안 침식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릉 원주대가 방제 포럼을 개최했는데 강원 지역은 지형 특성상 정교한 방제 전략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40km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이 우선이냐, 차량 통행이 먼저냐를 놓고 시민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여론 들어봤습니다. 강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25일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과 돌봄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마케팅 교육에 참여하는 농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쇼호스트로 변신한 농민들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해마다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태풍과 대형 산불, 그리고 해안 침식과 산사태, 기후변화로 인한 대표적인 자연재해로 꼽힙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와 강릉 원주대 방재연구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파도가 해안도로 옹벽까지 들이칩니다. 넓고 고운 모래밭을 자랑하던 해변은 사라졌고 인공으로 쌓아놓은 구조물에는 해초만 가득합니다. 동해안 대표 관광지인 강릉 경포해수욕장도 해안 침식으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 보시는 것처럼 모래가 급격하게 깎여나가면서 어른 키 높이의 모래 절벽이 생겼습니다. 방파제 쪽을 보시면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쌓아놓은 콘크리트 구조물도 바닥을 그대로 드러낸 상황입니다. 지난 5년간 해안 침식으로 사라진 백사장은 강원도에서만 64만 제곱미터, 축구장 90개 면적에 달합니다. 강원도와 강릉 원주대 방재연구소가 이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제 전략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태풍과 해안 침식, 산불과 산사태 등의 발생 빈도와 강도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지형 특성상 자연재해에 취약해 더 정교한 방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은 산악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아주 특이하고요. 또 그런 기상 현상에 대응하는 또 방제 전략이 필요한데 현재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을 통해서 그런 방제 전략을 끌어내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지난 3월 경북 울진과 삼척 지역 산림 2만 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 8월 원주와 횡성에서 주택 매몰과 인명 피해를 냈던 집중호우 등은 모두 올해 발생한 자연재해입니다. 우선은 이제 기후변화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방제 정책들 시스템에 다시 한번 좀 판단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각종 시설들의 설계 기준인데 이런 설계 기준에 최근에 기후변화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한 해 3.4개에서 4.3개로 증가했고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로 서울 여의도 38배 규모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25일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7,446명 중 22%인 1,640명이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적인 임금 인상률 개선과 직종별 임금 체계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날 학교 곳곳에서는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현재 시속 30km에서 4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의 안전이 먼저냐 아니면 차량 통행이 먼저냐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한 차들이 속도를 늦춥니다.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지금 상태에서도 뭐 거의 40, 50, 60으로 막 달리니까 학교 어린이 구역만큼은 그 30km가 좀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제한 속도가 너무 낮아 차량 통행이 막힌다는 겁니다. 속도를 조금 올려주면은 뭐 달리진 않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40에서 한 50 정도. 이런 가운데 강원도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40km로 높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획일적으로 적용하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의 불편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애들은 항상 돌발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일들이 많으니까 30km는 운전자가 좀 불편하더라도 준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역시 비슷한 견해입니다. 스쿨존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를 높일 경우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사고 시 중상 이상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강원도와 도자치경찰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429곳을 전수조사한 뒤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속도 상향 가능 지역에 한해 제한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평창군이 2023년 아시아 탁구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국내에서 아시아 탁구선수권 대회가 개최된 건 제7회 서울, 2005년 제17회 제주도, 그리고 2013년 부산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2023 아시아 탁구선수권 대회는 내년 9월 3일부터 10일까지 평창동 경기장에서 개최되는데 이 대회를 통해 2024년 파리올림픽과 2024년 부산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 출전권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육군 제8군단이 29일 야간 강릉시 옥계면 해안 일대에서 지해공 합동훈련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수리온 헬기와 해군 고속정, 공군 전투기 등과 해양경찰 소속 함정 2척도 참가합니다. 군 당국은 옥계 해안 일대에서 조명탄과 개인 화기 사격이 이루어진다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불법으로 잠수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잡은 스킨스쿠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 해경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수산물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벌여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작살 등 불법 도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수산물 불법 포획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0년 9건에서 지난해에는 13건, 올해는 2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가 2022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지역관광추진조직 강릉 DMO 사업으로 여행자 중심 서비스 프로젝트를 출품해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던 외국 여성이 도내 한 병원의 지원으로 무료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은 캄보디아인 20세 여성 A씨에 대한 심장 수술을 지난 15일 무사히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4가지 심장 기형 등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강릉 아산병원의 지원으로 지난 10일 입국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은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수술비 등을 전액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난해 농가 마케팅 기술 지원에 참여한 농가의 평균 수입을 조사했는데요.
1년 전보다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대면 판매를 위해 농가가 직접 나서면서 온라인 마케팅 교육에 참여하는 농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쇼호스트로 변신도 했는데요. 농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혹시 농튜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촌의 농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 유튜버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요즘 농촌에서는 이 농튜버가 대세입니다. 귀농한 지 올해로 6년째인 강석진 씨. 올해 처음으로 방울토마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방울토마토와 함께 유튜브에도 도전했습니다. 토마토를 하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에 대해서 더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유튜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것도 즐겨 하지만 이제 제가 촬영도 해야 되니까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농튜버가 늘고 있습니다. 농가 홍보는 물론 상품 판매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농민들한테도 이제는 이렇게 판매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저희 농원을 알리기도 하고 앞으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농민들한테도 꼭 필요함을 많이 몸소 느끼게 돼가지고 내 농산물을 내가 가격을 정해서 내가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또 오래 하다 보면 구독자 늘어나고 조회수 많으면 또 어떻게 보면 나이 먹어서 구독자 그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 수익이 낼 수가 있으니까 연금이 될 수가 있잖아요. 농업인들은 연금이 없으니까. 농튜버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도 농민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직접 참여가 가능하고요. 중간 유통 단계가 없기 때문에 소득 면에서도 이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울토마토 생산자 라이브 커머스 현장을 찾아서 직접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1일 쇼 호스트가 되어 방울토마토 농가를 도와드릴 김소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맛이 너무 달콤해서 마치 설탕을 막 뿌려놓은 듯한 그런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직접 키운 농산물을 소개하고 소비자와 소통하고 구매 요청도 받을 수 있어 판로 확대 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커머스라는 게 이제 홈쇼핑하고 틀려가지고 요즘 또 대세가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농가에서 그 판매 애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같은 교육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요. 우리 농산물을 이제 알리고 홍보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판매까지 하는 유튜브 마케팅과 라이브 커머스가 인기를 끌면서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소영입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악산 딸기가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일교차가 크고 유통기한이 짧은 치악산 딸기는 신선도와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직거래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있는데요. 원주 치악산 딸기는 지난 2015년부터 재배를 시작해 현재 재배 면적은 20개 농가 5헥타르입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강릉시 장애인 선수단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릉시 장애인 사격선수단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 2022 알라인 장애인 사격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등 5개 메달을 따내며 선전했습니다. 심영집 선수는 10m 공기소총 입사 단체전과 소총 50m 3자세 단체전에서 1위에 오르는 등 모두 4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유정 선수도 혼성 10m 공기소총 입사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삼척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선정에 나섭니다. 위원회는 우선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과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방식을 논의하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